송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가정들이 돈 문제나 시댁 때문에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막상 우리 집 얘기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도 결혼 전부터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라고 강요하셨으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엄마니까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대단하다, 이런 마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다른 것보다도 그저 아이 낳고 잘 키워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라는 점에서 서로 대화가 잘 통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댁이었죠. 시댁이라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어머니예요.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누이도 시집가서 결혼 전에는 시댁에 남편과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엄마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걱정된다면서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저에게 어머니 모시고 살자 그랬으면 반감을 샀을 텐데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다니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동화되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서울이 지금처럼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집값이 비쌌으면 저한테 더 강경하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결혼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거의 30년을 바라보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서울 집값이 곧 잡힐 거라고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오래된 아파트 사느니 이쁘고 깨끗한 신축 빌라가 낫겠다 싶어서 결혼 전에 30평대 신축 빌라를 대출 껴서 매매했습니다. 그때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죠. 저는 의료재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전공 공부만 했기에 사회 돌아가는 건 사실 잘 몰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았기에 사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던지 먹고 사는데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남편은 공기업 하청업체 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끊임없이 공사에 입사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저는 언젠가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 급여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와 남편 생활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너무나 타이트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럼 제가 집을 팔던 세를 주던 재테크도 할 수 있고 시어머니도 저희가 아이 낳으면 봐주신다고 하니 여러모로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저랑 애틋한 사이는 아니어도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실 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집 가격이 그렇게 수직 상승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이가 괜찮았기에 시어머니도 그냥 시원하게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다시 전세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임신한 거 말고는 1년 동안은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계약직 남편에게 출산휴가라는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기에 아이 낳고 6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붙어서 아이만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 아기가 효자였어요. 저희가 잘 시간에 아이도 자고 제가 깨있는 시간에 아이도 깨있고 다른 분들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를 돌보면서 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70% 정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만 몸도 거의 다 회복했으니 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바짝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만에 저는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 커가면 정말 돈이 줄줄 새나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복직하자마자 이런저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겹치면서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 주말에 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을 갈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버틸만 했어요. 아마 돈도 안 주면서 일만 그렇게 많았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받은 만큼 저도 절 대신해서 살림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과감하게 용돈을 드렸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반년이 지나고 성과 발표하고 다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거실 소파에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해서 고맙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년 동안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살림을 돌보는 게 못마땅하신 듯 하였습니다. 저보고 급한 거 다 했으면 이제 회사 일 정리하고 집에 와서 살림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여자가 천년만년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냐고 어차피 곧 잘릴 텐데 미리부터 살림하면서 익숙해져야지. 나이 들어서 살림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결혼 전부터 육아는 육아고 제 커리어는 커리어라고 나에게 어떤 것 하나라도 포기하라고 한다면 결혼 못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남편도 그거 알고 저랑 결혼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그럼 남자가 저렇게 집에서 집안 살림하면서 기도 못 피고 살아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벙쪄서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 가장인데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드세게 활개치고 다니니까 남편이 길을 못 핀다면서 거기가 네 회사도 아닌데 뭐 한다고 남편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다 금방 잘린다고 네가 박사 밟아서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겠지만 별거 없다면서 어차피 곧 회사에서 정리 다 할 거라면서 거슬리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짜고짜 싸우기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설령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 네 가족 생활비 남편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주는 걸로 아껴서 생활하는 게 여자가 아내로서 응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고 저한테 계속 따발총처럼 궤변을 갈기셨습니다. 저도 거기서 좀 실수했던 게 남편은 들먹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흥분한 나머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언제 공사에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계약직 믿고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포기하고 퇴사할 수 있겠냐면서요. 제가 그냥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거였으면 대충 끝났을 텐데 시어머니의 잘난 아들을 건드려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셨는지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간신히 남편이 어르고 달래서 시어머니도 그날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하던지 할 테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다고요.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고 살 거면 나랑 갈라서겠다는 걸로 알겠다니까 남편도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시누이랑 얘기한 끝에 시어머니를 시누이네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내가 왜 아들 집 두고 나가야 되냐며 저보고 집 받아먹고 입 닦았다고 하는데 저도 욱해서 그런 오래된 쓰레기 같은 집 필요 없다고 돌려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조용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모른다면서요. 시누이가 그거 알면 시어머니 다시 우리가 모셔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아파트가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이죠. 저도 양심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는 안 봐주시지만 그래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시누이네도 덜 부담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명절이랑 시어머니 생신 때만 뵙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직장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인사도 안 받으세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도 공사에 합격해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해결된 듯하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시어머니는 비슷비슷한가 봐요. 자기 아들만큼 며느리를 동등하게 이뻐해 줄 수는 없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아파트가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저한테 주실 때보다 3배 이상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누이한테 말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소갈이 하시겠죠?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지만 않으셨으면 지금쯤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학가는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면 50평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15평에서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게 훨씬 평화롭습니다.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